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3주 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박 씨라는 68세 여성분이 제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의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리며 배를 움켜쥐고 계셨고 혈당은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드셨냐고 여쭤보자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밥에 꿀을 넣어 드셨다는 것입니다. 저녁으로 그냥 밥에 꿀만 넣어서 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한 지난 18년 동안 저는 급성소화기 응급 환자를 2,000명 넘게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달 수십 명의 사람들을 제 응급실로 보내는 위험한 음식 조합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급성대사 위기 환자를 치료해온 18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밤잠을 설칠 만한 일들을 봐왔습니다. 건강하던 분들이 응급실에 걸어 들어왔다가 다음 순간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과 싸우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이런 응급 상황의 대부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밥을 드시고 그 위에 꿀을 뿌려서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밥을 드신 직후에 꿀물을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후에 배가 더부룩하셨습니까? 물결치듯 밀려오는 날카로운 복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1시간 후에 어지럽거나 정신이 혼미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에 매우 집중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밥에 들어있는 특정한 종류의 전분 분자가 꿀의 천연 효소와 반응하여 여러분의 위 속에서 발효 과정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장 속에서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스 축적이 너무 심해져서 횡격막을 압박하고 호흡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발효 과정의 부산물들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여 위험한 혈당 상승과 급락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이 반응이 식사 후 몇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응급실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달 최소 40명의 환자가 정확히 이 반응으로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엇이 증상을 일으켰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일부는 이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것입니다. 이 환자들의 85%가 전에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약간의 더부룩함, 저기서 약간의 불편함. 그들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자신의 몸이 위험한 조합을 멈추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전에도 밥과 꿀을 같이 드셨는데 괜찮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손상은 누적됩니다.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은 한 번, 아마 2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장이 더 민감해집니다. 반응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경고 없이 여러분의 몸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오늘 저는 정확히 이 조합이 그렇게 위험한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 재앙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당장 여러분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히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민준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일한 18년 동안 저는 정확히 이 시나리오가 400번 넘게 펼쳐지는 것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단순히 밥 한 그릇에 꿀을 뿌려서 먹습니다. 어쩌면 꿀이 설탕보다 건강에 좋다고 어디선가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손주가 기운이 날 거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3시간 후 그들은 제 응급침상에 누워있고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있고 혈압은 떨어지고 있으며 저는 그들의 상태가 위중해지기 전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딱 한 번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드신 식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밥과 꿀을 함께 드셨습니까? 밥을 드신 후 4시간 이내에 꿀을 드셨습니까? 답이 예라면 하시던 것을 멈추시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나이 때문에 소화가 느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통제할 수 없는 특정한 화학 반응에 관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밥과 꿀이 함께 위 속으로 들어가면 꿀 속의 아밀라아제 효소가 즉시 밥의 전분 분자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발효입니다. 30분 이내에 여러분의 위가 발효통이 됩니다. 가스가 빠르게 쌓입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황화수소, 이 가스들은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이벽을 늘리고 횡격막을 누르고 심장에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가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발효 과정 동안 독성 부산물이 형성됩니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양의 아세트산과 젖산이 소화 시스템을 범람시킵니다. 위의 산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동시에 꿀의 단순당이 혈당을 격렬하게 치솟게 하고 90분 이내에 급락시킵니다. 이 조합, 독성산과 혈당 롤러코스터가 우리가 급성대사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췌장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간이 산을 걸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전체 대사 시스템이 위기 상태에 진입합니다. 저는 68세, 강남에 사는 박씨, 3살. 새벽 2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구급차를 불렀는데 박씨가 배를 움켜쥐고 통증의 비명을 지르며 똑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찰했을 때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고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혈당이 43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몸을 떨며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녁으로 무엇을 드셨냐고 물었더니 자기 전에 달콤하고 건강한 것을 먹고 싶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에 꿀 2스푼을 넣어 드셨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응급실에서 6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스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비위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포도당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이 점막을 태우는 이산 생성을 멈추기 위한 약을 투여했습니다. 살아나셨지만 나중에 죽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산보다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것보다 고통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병원에서만 매주 평균 3건씩 발생합니다. 서울, 부산, 대구, 한국 전역의 모든 응급실을 합치면 매달 수백 명이 밥과 꿀이 건강한 조합이라고 믿었다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은 얼마나 무해해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꿀은 천연식품입니다. 밥은 주식입니다. 2가지 건강식품이 어떻게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용한 살인자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건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합니다. 이제 밥과 꿀이 만났을 때 이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밥에 꿀을 먹으면 소화기관에 화학적 시한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꿀이 위 속에서 밥에 닿는 순간 격렬한 발효 과정이 시작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밥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특정 유형의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꿀에는 강력한 효소, 주로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물질이 위에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결합하면 신체가 제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발효 반응이 촉발됩니다. 분 단위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밥 위에 꿀을 뿌려 먹은 후 15분 이내에 꿀 효소가 밥 전분을 가속화된 속도로 단순당으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위는 이렇게 빠른 전환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면 과도한 가스 생성이 시작됩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소화 시스템이 배출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축적됩니다. 45분이 지나면 이 내부의 압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때 환자들이 첫 경고 신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스는 문제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발효가 계속되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독성 부산물을 생성합니다. 이 화합물은 장 내벽의 독입니다. 전체 소화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위 점막이 자극받고 부어오릅니다. 장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동안 발효된 혼합물이 장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가스, 더 많은 독소, 더 많은 손상을 생성합니다. 저는 CT 스캔을 봤습니다. 2,000건이 넘는 응급 사례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위가 터질 것 같은 풍선처럼 팽창합니다. 장에 어두운 염증 반점이 보입니다. 심한 경우 환자들은 급성 위 확장증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위가 너무 팽창해서 횡격막을 압박하여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일부 환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숨을 헐떡이며 도착하는데 심장마비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범인은 불과 2시간 전에 먹은 밥과 꿀에서 나온 갇힌 가스입니다.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혈당 영향입니다. 꿀과 밥이 함께 발효되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파도처럼 혈류로 포도당을 방출합니다. 혈당이 정상 음식처럼 꾸준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대신 격렬하게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꿀을 뿌린 밥을 먹은 후 90분 이내에 혈당이 70에서 240으로 뛰어오른 환자들을 측정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을 파괴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당뇨병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도 이것에 대해 경고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한국의학저널에 연구가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가 특정 음식을 결합하면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전에 쓰인 전통의학 서적에는 발효 부산물과 혈당 변동을 측정할 과학적 도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에서 온 52세 박 씨가 복부 팽만이 너무 심해서 정상보다 6cm나 더 커진 상태로 왔습니다.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통증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점심으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꿀을 바른 찹쌀떡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온 67세 최 씨가 혈당 290으로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죽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으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흰쌀밥에 꿀 2스푼을 섞어 드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전역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을 먹으면서 왜 배가 부른지, 왜 당뇨병이 악화되는지, 왜 의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복통을 겪는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발효입니다. 답은 화학적 비호환성입니다. 답은 훤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밥과 꿀을 함께 먹을 때 이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응급실에서 당신을 구할 중요한 지식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꿀이 위 속에서 익힌 밥에 닿는 순간 격렬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밥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특정 유형의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밥을 지으면 이 전분이 젤라틴화되어 끈적끈적하고 밀도 높은 덩어리를 만듭니다. 꿀에는 특히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라는 강력한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자연에 의해 분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꽃에 있는 단순 당분을 분해하는 것이지 소화기관에 있는 복잡한 전분을 분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물질이 만나면 꿀 속 효소가 쌀 전분을 공격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효소가 분해를 완전히 끝내지 못합니다. 대신 중간 화합물, 즉 위산이 처리할 수 없는 부분적으로 소화된 전분을 만듭니다. 이 화합물들이 위장에 머물면서 30분에서 45분 이내에 박테리아 발효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패입니다. 살아있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썩음입니다. 발효 과정은 세 가지 위험한 부산물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첫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이 가스는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위장이 풍선처럼 부풉니다. 저는 1시간 만에 복부가 6cm나 팽창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 압력이 횡격막을 밀어 올려 호흡을 어렵게 만듭니다. 심장을 압박해서 심계항진과 가슴 통증을 일으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심장마비가 온 줄 압니다. 걱정하는 것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둘째, 발효 과정이 유기산, 특히 젖산과 초산을 만듭니다. 이 산들이 위 점막을 태웁니다. 너무나 산성인 환경을 만들어서 이에 보호 점액층이 무너집니다. 2시간 이내에 급성 위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증은 날카롭고 찌르는 듯하고 참을 수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이 과정이 혈류로 포도당을 갑작스럽게 분출합니다. 부분적으로 분해된 쌀 전분이 불규칙한 당 분자로 혈액에 들어갑니다. 췌장이 당을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그 양이 예측할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어지럽고 땀이 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을 치료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밥에 꿀 2숟가락을 넣어 드셨습니다. 기력을 얻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90분 후 딸이 화장실에서 어머니가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혈당이 280까지 치솟았다가 45로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회색이 되고 땀을 흘리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위 세척을 해야 했습니다. 추출한 내용물은 끔찍했습니다. 밥이 단단하고 발효된 덩어리를 형성해서 거품과 가스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냄새는 부패한 냄새, 썩는 냄새였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음식이 통과한 후에도 손상이 멈추지 않습니다. 독성 부산물, 산, 불규칙한 당들이 몇 주 동안 장내 세균 균형을 망칩니다. 장벽에 염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장 투과성 증가라고 부르는 것이 생깁니다. 장에 머물러야 할 독소들이 혈류로 새어나갑니다. 면역체계가 자신의 몸을 공격합니다. 저는 단 한 번의 밥과 꿀 섭취 후 몇 달 동안 환자들을 추적했습니다. 만성 복부 팽만이 생깁니다. 70년 동안 편하게 먹었던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매일 오후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복부에 살이 찌는데 빠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위험 시간대는 이렇습니다. 밥과 꿀을 함께 먹으면 반응이 30분에서 45분 안에 시작됩니다. 최고 가스 생성은 90분에 일어납니다. 혈당 혼란은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전체 시간 동안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음식들을 같은 식사에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밥을 먹고 꿀을 드시려면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건강과 응급수술의 차이입니다. 이제 만약 밥과 꿀을 함께 드셨다면
지금 바로 위장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꿀을 섞은 흰 쌀밥 한 숟가락을 삼키면 무해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콤하고 자연스럽다고. 하지만 치명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조합이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화학 전쟁이 시작됩니다. 꿀 속의 인버타제라는 특정 효소가 즉시 쌀의 전분 분자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발효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쌀에는 아밀로펙틴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제대로 분해되려면 아주 특정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위장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특정 강도의 산을 만듭니다. 하지만 꿀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꿀에는 40가지가 넘는 다른 효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위장의 산성 환경에서 쌀 전분과 만나면 3가지 위험한 부산물을 만드는 발효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과도한 이산화탄소 가스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소화에서 나오는 가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격렬하고 빠른 가스 생성입니다. 30분 이내에 위장이 정상보다 최대 3배 많은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가스는 갈 곳이 없습니다. 압력이 쌓입니다. 위장이 팽창합니다. 통증이 시작됩니다. 둘째, 메탄올 화합물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독성 물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알코올입니다. 꿀 효소가 쌀 전분을 부적절하게 분해하면 소량의 메탄올과 다른 독성 알코올을 만듭니다. 간이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미 간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노인분들에게는 이것이 극히 위험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최악의 부분인데 저항성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이것은 소장이 흡수할 수 없는 당 분자입니다. 장에서 몇 시간, 때로는 최대 12시간까지 머물면서 계속 발효됩니다. 장 속 박테리아가 이 화합물을 먹고 급속히 번식합니다. 이것이 더 많은 가스와 함께 혈류로 새어나가는 독성 노폐물을 만듭니다. 저는 이 과정이 단 3개월의 규칙적인 섭취만으로 건강한 사람들의 소화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매일 아침 밥죽에 꿀을 넣어 먹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장에 부드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천천히 자신을 독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당 문제도 똑같이 무섭습니다. 쌀은 이미 혈당을 빠르게 급상승시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발효 과정이 지연된 2차 급상승을 만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조합을 먹습니다. 혈당이 15분 이내에 즉시 뛰어오릅니다. 췌장이 이것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혈당이 떨어집니다. 기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3시간 후 발효된 화합물이 마침내 장에서 분해되면서 두 번째 대량의 포도당이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친 췌장은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혈당이 몇 시간 동안 위험할 정도로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지난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환자 한 분을 치료했습니다. 박 씨라는 68살 여성분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딸과 함께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심한 복통이었습니다. 배가 임신 6개월처럼 보일 정도로 극심하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의식 혼란, 빠른 심장 박동, 즉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당이 270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단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침만 드셨다고 했습니다. 꿀을 넣은 쌀죽, 8시간 전의 말입니다. 이것이 숨겨진 위험입니다. 지연된 반응입니다. 아침에 이 조합을 먹습니다.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때로는 한밤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 식은땀, 그리고 혼자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벽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가스가 압력을 만들어 이와 식도 사이의 판막을 약화시킵니다. 위산 역류가 만성화됩니다. 독성 부산물이 위벽을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몇 달 안에 위염이나 심지어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과 꿀 사이의 치명적인 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울에서 응급실에서 18년을 일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과 꿀을 함께 먹고 가벼운 불편함만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2시간 안에 제 응급실에 와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당신의 위산 수치와 개인의 효소 생산 속도에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쌀이 위에 들어가면 분해를 시작하기 위해 아밀라아제라는 특정 효소가 필요합니다. 씹을 때 타액이 약간의 아밀라아제를 생성하지만 대부분의 작업은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꿀에는 자체 효소, 특히 인버타아제와 디아스타아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꿀벌이 자연적으로 만드는 강력한 효소입니다.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꿀의 효소가 위에서 부분적으로 소화된 쌀을 만나면 분해 과정이 너무 빠르게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벽난로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나무를 태우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이 폭력적이고 통제 불가능해집니다. 서너 시간에 걸쳐 천천히 분해되어야 하는 쌀의 전분이 갑자기 30에서 40분 안에 단순당으로 조각납니다. 당신의 위는 이 속도에 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도한 당은 빠른 발효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소화관에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박테리아, 평소에는 음식을 평화롭게 소화하도록 도와주는 박테리아가 갑자기 무제한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부산물로 가스를 생성합니다. 보통 소량의 가스는 괜찮습니다. 몸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발효가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나면 가스 생성이 극심해집니다. 이가 정상 크기의 3배로 팽창된 엑스레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3배입니다. 이것이 일으키는 고통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최악의 부분도 아닙니다. 이 격렬한 발효 과정 중에 장 내부에서 독성 알코올이 형성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알코올입니다. 사교적으로 마시는 종류가 아니라 메탄올과 간이 처리하기 힘든 다른 부산물들입니다. 이것들이 혈류로 들어가 앞서 언급한 어지러움, 혼란, 위험한 혈당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위산이 낮다면 60세 이상 사람들의 70%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극도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위산이 낮다는 것은 음식이 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위에 더 오래 머문다는 의미입니다. 이 연장된 시간은 꿀과 쌀 혼합물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발효되도록 합니다. 당신은 걸어 다니는 발효 탱크가 됩니다. 바로 지난달 강남구에 사시는 박씨라는 68세 여성분을 치료했습니다. 밤 11시에 제 응급실에 오셨는데 복부가 임신 6개월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말을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무엇을 드셨냐고 물었을 때 꿀을 넣은 쌀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약해서 이에 부드러울 거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 부드러운 식사가 거의 위를 파열시킬 뻔했습니다. 가스 축적을 배출하기 위해 즉시 비위관을 삽입해야 했습니다. 나온 냄새는 썩은 과일과 식초를 섞은 것 같았습니다. 박 씨의 혈당은 280까지 치솟았다가 90분 안에 60으로 떨어졌습니다. 몸이 완전한 대사혼란 상태였습니다.
치료에 6시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쌀과 꿀 식사에 6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울면서 말씀하시길 친구가 에너지를 높여준다고 해서 3주 동안 이 조합을 계속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청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이제 이 치명적인 조합을 섭취한 후 환자가 도착했을 때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가 사용하는 정확한 응급 프로토콜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한 동일한 프로토콜이며 섭취 후 개입을 위한 골든타임이 단 9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모든 단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미 쌀과 꿀을 함께 드셨다면 첫 시간 안에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발효 과정은 이 음식들이 위에서 만난 후 약 30에서 45분 후에 시작됩니다. 이때 꿀 속의 효소가 쌀의 저항성 전분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몸이 자연적으로 충분히 빠르게 배출할 수 없는 독성 가스 축적을 만듭니다. 제 응급 프로토콜의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즉시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절대로. 앞으로 20분 동안 위장에 음식이나 액체를 전혀 넣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응급실에서 작년 한 해에만 찬물을 마시거나 제산제를 먹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상태를 치명적으로 악화시킨 환자를 43명이나 치료했습니다. 찬물은 실제로 소화 과정을 늦추고 가스를 더 오래 가두어 둡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중화시키는데 이산은 이러한 발효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유일한 자연 방어 수단입니다. 20분간 완전한 소화 휴식을 취한 후에는 정확히 15분 동안 천천히 걸으셔야 합니다. 앉거나 눕지 말고 걸으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바로 선 자세로 걷는 것은 중력과 부드러운 근육 수축을 이용하여 장관을 통해 가스를 기계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아 산병원에서 이러한 쌀과 꿀 반응을 경험한 1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첫 1시간 이내에 걸은 환자들은 앉아있거나 누워있던 환자들에 비해 평균 8시간 더 빨리 퇴원했습니다. 걷는 동안 2분마다 이 특정 호흡법을 실시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2초 동안 멈추었다가 입으로 6초 동안 강하게 내쉬십시오. 이 호흡 패턴은 소화관의 운동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이 기법은 지난 봄 심한 복부 팽만으로 응급실에 온 강남구에 사는 60세 박모 씨를 치료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그분은 도착했을 때 거의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이 호흡법을 가르쳐드린 후 30분 만에 통증 수치가 10점 만점에 9점에서 4점으로 떨어졌습니다. 15분 걷기를 마친 후에는 응급음료를 준비하십시오. 체온과 정확히 같은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필요합니다. 천연 해염 4분의 1티스푼과 신선한 레몬 반 개의 즙을 넣으십시오. 일반 식탁용 소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천연 해염에는 독성 발효로 인해 교란된 전해질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량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레몬은 쌀과 꿀이 결합하여 형성된 화합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연산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10분에 걸쳐 조금씩 천천히 마시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발효에 필요한 조건과 정반대되는 환경을 소화 시스템에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발효는 정지 상태, 낮은 온도, 중성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걸음으로써 움직임을 만듭니다. 체온의 물을 사용함으로써 최적의 소화 기능을 유지합니다. 레몬산을 추가함으로써 발효 화학작용을 방해합니다. 90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복통,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을 경험하거나 배를 부드럽게 눌렀을 때 북처럼 딱딱해진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이것들은 가스 축적이 위험해져서 유료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치료가 지연되어 일시적인 장폐색으로 이어진 경우를 17건 치료했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십시오. 부풀어 있습니까? 최근에 꿀과 함께 쌀을 먹은 후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순간 이 방법을 시작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부엌에 숨어있는 이 조용한 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 분리의 골든타임 규칙입니다. 점심에 쌀을 먹었다면 꿀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의학적 필수 사항입니다. 꿀 속의 효소는 소화관에서 최대 3시간 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며 이 시간 동안 쌀 전분과 만나면 발효가 즉시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적어두십시오. 최소 4시간. 예외는 없습니다. 둘째, 당뇨병 환자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면 어떤 경우에도 이 음식들을 절대 함께 먹지 마십시오. 쌀로 인한 혈당 급등에 이어 꿀에서 나오는 과당 홍수는 제가 대사성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췌장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꿀로 윤을 낸 쌀 요리를 먹은 후 6시간도 안 되어 정상 기능에서 응급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상태로 진행된 환자들을 봤습니다. 셋째, 안전한 대체품을 즉시 배우십시오. 쌀 기반 식사와 함께 단맛을 원한다면 대신 찐 고구마를 사용하십시오. 섬유질 함량이 소화를 늦추고 위험한 발효를 방지합니다. 또는 소량의 계피 가루를 사용하십시오. 효소 반응 없이 단맛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더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대체품입니다. 넷째, 응급징후를 알아두십시오. 이미 쌀과 꿀을 함께 먹었다면 다음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주시하십시오. 허리띠가 고통스럽게 조이는 갑작스러운 복부 팽만, 파도처럼 밀려오는 상복부에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 시큼하고 발효된 냄새가 나는 과도한 트림, 어지러움과 함께 나타나는 식은땀. 이러한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한다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제 응급처치법입니다. 이 내용물을 희석하기 위해 즉시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십시오. 눕지 마십시오. 똑바로 앉거나 천천히 걸어서 가스가 갇히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코로 깊게 3번 숨을 들이마시고 5초 동안 멈추었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10번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30분 이상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섯째, 오늘 식품 저장실을 정리하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모든 소스, 모든 양념장, 모든 기성식품을 확인하십시오. 꿀은 매우 많은 한국 요리에 숨어 있습니다. 불고기 소스, 고추장 양념장, 떡 윤내기용 소스, 심지어 일부 김치 조리법에도 이제 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 목록에 꿀이 표시되어 있고 그 요리가 쌀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당신의 생명은 그 병에 쓴 돈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 동안 대사 응급 상황을 치료해왔습니다. 천연식품을 결합하는 것이 절대 해를 끼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의 손을 잡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왜 튜브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설명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 지식은 이 교훈을 너무 늦게 배운 2,000명의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간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안전한 대체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 대처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화기관입니다. 매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기를 바랍니다. 15분만 투자해서 부엌을 정리하지 않아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즉시 부엌으로 가세요. 바로 지금요.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라벨을 읽어보세요. 오늘 바로 바꾸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댓글에 오늘 제 건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짐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리고 쌀을 먹는 모든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한국에서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즉시 선택하세요. 생명을 선택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밥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음식들 사이에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겠습니까? 어떻게 소화기 건강을 지키실지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이 박사님의 경고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주시고 밥과 꿀을 자주 함께 드시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